스포츠 엑스파일의 최동철입니다. 요즘 이 우리나라 축구 때문에 아주 정말 체교가 아주 술렁술렁 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카타르에서 열렸던 아시안컵 축구 우리가 4강까지 갔습니다만은 그 전술이 있었느냐 이것 때문에 지금 아주 굉장히 뜨겁습니다. 카타르에서 열렸던 18회 그 아시안컵 축구 대회 외신들도 우리나라와 일본이 강력한 우승 후보로 이렇게 지목을 했습니다. 그건 왜냐하면은 엔트리를 본 말이죠. 26명의 엔트리 가운데 일본이 유럽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이 20명 있었고요. 우리가 12명 있었고 우리나라는 다다시피 손흥민 선수가 있죠. 또 바이에른 뮌헨에서 정말 수비의 핵이라고 하는 김민재 선수, 또 이강인 선수, 파리 생제르맹 이강인 선수, 또 이쪽에 또 황희찬 선수, 정말 제가 보기엔 우리나라 역대급 선수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64년 만에 우승을 내다볼 수가 있었다. 이렇게 기대를 많이 했죠. 또 크리스만 감독이 우승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거기 간 기자들한테 그 호텔을 결승전까지 11일 날 결승전 그때까지 괜찮다 이렇게까지 했습니다만은 4강까지 갔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괜찮아요. 축구라는 것은 항상 이변이 있게 돼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클린스만 감독이 이번 아시안컵에서 보여줬던 그런 감독으로서의 그 역할 임무는요, 제가 보기엔 제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 8일 그 클린스만 감독이 귀국할 때 그때 그 설 연휴고 밤 10시 9시 15분에 귀국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300명밖에 오진 않았어요. 만약에 평일이었고 그랬더만요, 정말 제가 보기엔 그랬습니다만은 그래도 엿새라도 받고 말이죠. go home, 집으로 가라 이렇게 그 축구 팬들이 항의 농성이 있었습니다만은 이번 그 아시안컵 축구 대회는 저는 제가 보면 정말 이해가 좀 가지는 않습니다. 자, 우리가 이번에 아시안컵 축구는 24개 팀이 6개 조로 나눴잖아요. 그래서 이제 각 조에 4팀씩 들어가는데 우리가 A, B, C, D, E 2조에서 우리가 첫 번째 경기가 바레인을 3대1로 잡아서 그때 좋았어요. 요르단한테 2대1로 비깁니다. 마지막 예선전 말레이시아는 김판구 감독이 사령탑이잖아요. 3골을 내줘 상대 3으로 비깁니다. 그래서 1승 2무로 결국은 우리가 16강에 진출했어요. 자, 16강에서 사우디아라비아와 대결하죠. 다 졌어요. 거의 막판 후반 추가 시간에 조규성 선수가 헤딩골을 넣으면서 결국은 연장 가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승부차기로 가가지고 우리가 4대2로 이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우디아라비아는 다다시피 이탈리아 출신 만치니 감독, 사우디아라비아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빈살만 왕세자가 2027년에 19회 아시안컵 축구가 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려요. 지난 2019년 아랍에미리트에서 열렸고요. 중동이 지금 축구의 열풍이 대단합니다. 화가 나니까 만치니 감독이 세 번째, 네 번째 키커가 실축하니까 경기 끝나지 않은데 불구하고 결국은 벤치에 일어나서 나가서 아시아 축구연맹으로부터 경고 꺼져 받고 그랬습니다만은 간신히 결국은 이 16강에서 승부차기 그것도 다 결국은 졌다가 결국은 극적으로 결국은 우리가 8강까지 가잖아요. 8강 가가지고 어떡합니까? 호주한테 또 다 졌잖아요. 경기 추가 시간에 손흥민 선수가 페널티킥에서 수비 4명 오다가 결국은 파울 얻어가지고 페널티킥을 얻은 걸 황희찬 선수가 형님 내가 차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자신이 있어가지고 차고 골 들어오고 1대1로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연장에 들어가가지고 결국은 또 황희찬 선수가 얻어낸 프리킥을 손흥민 선수가 오른발 가마차기로 해가지고 4강까지 가잖아요. 요르단이요. 참, 요르단은 사실 우리가 예선에서 2대1로 비겼지만 요르단이 우리의 게임이 됩니까? 우리가 23위입니다. 거기가 87인가 말이죠. 오히려 요르단은요, 감독이 아무타 감독, 모로코 출신의 아무타 감독이 제대로 감독을 하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여러 가지 선수 구선을 보면요. 우리나라, 야, 우리는 크리스만 감독은, 아니, 나는 뭘 하는 감독인지는 몰랐어요. 어? 저 요르단은 시작부터 그냥 1대1로 막 부딪혀서 오히려 우리가 밀리고 말이죠. 다른 때 같으면요. 요르단 같으면 수비 위주로 하다가 결국은 기습 공격하려고 그러는데 중결승전에 그렇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우리가 밀린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김민재 선수가 빠지긴 했습니다만 우리가 0대1로 졌잖아요. 그 지는 건 좋아요. 우리 그 팬들이 그 화가 난 이유가 말이죠. 축구를 모릅니까? 축구라는 것을 발로 하기 때문에 그 강력한 우승 후보가 일본이 결국은 이란한테 졌잖아요. 1대1로요. 그래서 뭐 물러나라 그랬지만 일본 축구협회가 안 된다 그래가지고 본인도 그만두겠습니다까지 얘기했습니다만 일본 감독은 제대로 했습니다. 그러나 축구라는 것은 항상 발로 하는 경기이기 때문에 이변이 있게 돼 있어요. 우리 축구 팬들이 지금 화가 난 건 뭐냐면 말이죠. 그 우승을 못해서 화가 난 게 아니라 경기 올 때마다 이게 뭐 저는 이해가 가질 않아요. 뻥 축구하고 말이죠. 그 감독으로서 역할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축구 100년 역사상 말이죠. 요르단과의 경기에서 유효 슈팅이 하나도 없었어요. 유효 슈팅이라는 것은 골과 관계없이 그걸 골 안에 들어가면 유효 슈팅이라는데 90분 경기에 우리는 유효 슈팅이 제로였었어요. 8일 저녁에 그 크리스만 감독이 귀관대로서 제가 갔었습니다. 저도. 그 많은 기자들이 와서 뭐 중계 방송도 했다고 그러던데 저도 갔어요. 이제 뭐 저 후배 기자들이 이제 많이 오니까 이제 기자들이 뭐 질문하는 거 저도 현역 기자니까요. 그런데 기자들이 그 묻는데 그 유효 슈팅이 우리나라 축구 역사상 한 번도 없어요. 100년 사상 처음이었다는 걸 묻지 않아요. 크리스만 감독이 독일 그 대표팀 감독하고 미국 대표팀 감독을 했잖아요. 그리고 독일의 그 바이에른 뮌헨하고 그 헤르타 베른이라는 그 클럽 팀을 맡았습니다. 그러니까 감독, 대표팀 감독 2번, 클럽 감독 2번을 맡았기 때문에 맡았었어요. 그런데 성적이 좋지 않았고 또 그때도 그 우리나라 대표팀 감독을 작년 3월에 맡았을 때 그 외신들도 그랬어요. 그 크리스만 감독이 과거의 그 감독으로서의 여러 가지 좋은 평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이 대표팀 감독으로 선임한 거. 그래서 우리 국내 언론에서도 좋은 평을 못했죠. 그래서 많은 또 그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만은. 근데 제가 궁금한 것이 뭐였냐면은 유효 슈팅이 하나도 없었다. 그러나 볼 점유율은 우리가 7대3으로 요르단보다 앞서 있었어요. 그러나 유효 슈팅이 하나도 없었는데 그걸 좀 기자들이 물어주길 바랐습니다. 그걸 묻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맨 마지막으로 그렇게 그 크리스만 감독이 대표팀 감독 2번, 그 클럽 감독 2번 하면서 유효 슈팅이 조로였던 경우가 있었느냐라고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우리나라가 100년 축구 역사상 유효 슈팅이 없었던 것이 처음이었다. 그 이유가 뭐냐라고 두 가지를 물었는데 자기가 감독했을 때의 유효 슈팅에 대한 얘기를 답변을 안 해줬습니다. 그걸 안 하더라고요. 안 하고 우리나라가 그 좀 긴장했던 모양이에요. 유효 슈팅이 하나도 없던 것은 요르단의 수비가 강했고 우리나라 선수들이 체력이 딸려서 그 유효 슈팅이 없었다. 이렇게 답변하고 결국은 이제 기자회견이 끝나고 이제 뭐 기자회견 끝나고 나갈 때 많은 팬들이 고홈 집으로 가라. 그럼 뭐 엿새례 하고 말이죠. 이제 그랬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엔 이번 아시안컵은 정말 제가 보기에는 감독 선임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뭐 그래서 아시안컵 축구 대회는 카타르가 결국은 지난 아랍에미리트 열렸던 대회에서 우승해서 2번 연속 우승을 차지하면서 500만 달러의 상금을 받았고요. 그 요르단이 준우승 거두면서 300만 달러. 우리가 4강에 들었기 때문에 100만 달러의 상금 받긴 했습니다만은 그러면 작년 3월에 우리나라 대표팀의 사령탑이 된 이후에
크리스만 감독의 그 성적을 보면은 17전 17번 경기를 했습니다. 물론 공식 대회는 이것이 이제 아시안컵이 처음이었고요. 17전 9승 5무 3패입니다. 세 번 진 것은 그 우루과이하고 페루하고 요르단과의 경기. 득점은 35골을 넣었어요. 35골인데요. 베트남한테 6대 0으로 이겼고 그다음에 싱가포르한테 5대 0으로. 베트남, 싱가포르는 상대가 안 되죠, 사실. 그 두 경기에 11골을 넣은 거기 때문에 35골, 실점이 17골. 17전 가운데 실점이 17골이라는 거. 이것은 그 감독으로서는 말이죠. 이거는 전술이 없었다는 거예요. 저는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대관절 감독이 앉아만 있고 말이지. 뻥축구나 앉았고 말이죠. 그러니까 항상 느끼는 게 뭐냐면 코너킥을 우리가 얻었을 때 오른쪽 코너킥은 이강인 선수가 많이 하잖아요. 왼쪽은 그 손흥민 선수가 하는데 계속해서 호주와의 경기 때 보면 호주 선수가 우리보다는 신장이 컸단 말이에요. 근데 계속해서 센터링만 올려요. 안 되는데. 아니, 우리 저 세트 플레이 해가지고 수비를 흐트려 놔가지고 그다음에 그 골문을 공격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팬들이 지금 화가 난 게 그만두라는 게 뭐냐면 대관절 무슨 축구를 했느냐. 그래가지고 지금 정치권에서 국회에 그 국민청원까지 올라오고요. 그리고 이 감독의 그 경제를 갖다 정치권에서 얘기하는 건 처음 들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2번이나 자기의 그 페이스북에 올렸잖아요. 당장 위약금 주더라도 말이지 바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력 강화위원장이 또 독일의 뮬러라는 분이 그 전력 강화위원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팬들의 비난이 높게 보니까 그 설 연휴 이땐 만났더라고요. 만났고 이번 주에 아마 이런 문제를 가지고 협의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되고요. 그 정몽규 회장이 굉장히 지금 어려운 지금 이 장고를 하지 않을까 고민을 아마 크리스만 감독이 그 북중미 월드컵 2026년에 그 미국, 캐나다, 멕시코에서 월드컵이 열리지 않습니까? 여기에 예선전을 펼쳐야 되는데 굉장히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일 이 시간에는 크리스만 감독의 경질과 함께 정몽규 이 회장의 여러 가지 그 논란으로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건강하십시오.